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에너지 혁명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힘든 9월이 가고 풍성한 10월이 온다라는 내용도 살펴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미국 LA는요, 아주 따스하고 평온한 주말 오후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와서요, 또 이 가장 한가로운 그런 시간을 또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가 주말이니까 또 한국은 바쁜 월요일이겠지만 우리 이 그림 하나 보면서 또 투자의 생각을 좀 더 이 깊이를 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트로피를 들고 막 승리의 그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뭔가를 성취를 해낸 것 같죠.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십시오. 오른쪽 아래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으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을 향해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Hey, this is too easy 라고 합니다. 에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이, 저거 뭐 정상 가는 거 쉽지 뭐. 성취하는 거, 야, 저거 별것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본다면요. 보통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들이 시선이요. 굉장히 이런 식입니다. 에이, 저거 너무 쉽게 돈 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거 불로소득이지. 한때 왜 그런 논란들 많았잖아요. 주식으로 돈 번 것이 불로소득이냐? 또 투자를 통해서 돈 번 것들, 뭐 이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많은 자산들에 투자를 해서 돈 번 것에 대해서요. 야, 그거 너무 이지하게 돈 번 거 아니야? 야, 그거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번 돈. 자, 지금 투자에 대해서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투자에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철학을 깊이 공부한, 인문학 쪽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냐? 물론, 불로소득인 면이 일부분에 우리가 분석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게 불로소득이라고 본다는 건요, 그런 사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건 또 뭐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건 뭘 하건 그런 것들만 노동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이 투자가 얼마나 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또 전략과 고민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사람 알잖아요. 투자해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쉽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밖에서 돈을 벌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요, 뭐 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뭐 자본주의에서 뭐 돈을 이렇게 너무 쉽게 번다, 불로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사람들은요, 정말 투자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인문학적으로 막 그런 쪽으로 많이 읽은 사람들 있죠. 뭐 철학이랄지 뭐 문학 서적이랄지 독서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저도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마냥 뭐 시를 읽고 뭐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한 번도 손에 물도 안 묻혀본, 근데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고 이런 것들 보면요, 꼭 와이프가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설거지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시를 읽으면서 막 그렇게 밖에 나와서 그렇게 좋은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인들을 제가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보면요, 주식 투자나 어떤 이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부를 이루고 자산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큼 그렇게 쉽게 이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요, 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뒤에 지금 여러분 선인장을 밟고 올라오고 발에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어떤 분야건 어떤 것이든요, 돈을 버는 것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거기에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nothing's free. 여러분, 공짜라는 건 없어요. Nothing's free. 여러분, 어떤 것도요,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를 이뤄내려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투자를 통해서 뭐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 그러면 저 사람 너무 쉽게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식 투자할 때에, 우리가 테슬라만 놓고 보십시다.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고생하고 그렇게 합니까? 떨어지면은 또 이 단타에 익숙한 한국 분들은 늘 단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주식의 병폐거든요. 그게 한국 주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그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어느 한 주식을 통해서 길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정말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 오르락 내리락을 겪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게 부동산 투자건 채권 투자건 간에요.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산을 투여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번 돈, 모은 돈을 절약해서 저축한 돈을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번 돈, 뭐 크지도 않지만 적금 통장에 딱 넣어놓죠. 넣어놨다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투자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은행에 적금해둔 걸 은행에 왜 바보같이 넣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좋은 기업에 묻어두군다거나 또 오히려 뭐 다른 자산들을 사모으는 데 쓰는 게 좋은 거지. 그거 그냥 여러분 은행에 묻어두고 있다? 그건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리스크를 취하고 싶지 않거든요.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건요, 리스크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성취를 하고 이뤄내면요, 그거 너무 쉽게 벌었다 이렇게 불러서기라고 그렇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격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투자며 엔비디아 투자며 오랜 시간 마음고생, 2020년도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열매를 얻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떤 것도 공짜는 없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시간에 투자하고 인내하고 그래야지 열매가 얻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간단하게 선물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보면요. 자, 선물시장 오랜만에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다우 0.03 상승 중에 있고요. S&P 0.08입니다. 자, 나스닥이 0.15% 살짝 오르고 있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요, 내일은 뭐 큰 흐름은 아니어도 살짝씩은 다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오일도 71, 뭐 10년물 금리도 3.74,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뭐 임팩트를 줄 만한 거는 결국 이번 주에 이제 GDP 성장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니까, 자, 그것들에 따라서 또 변화가 조금씩 이번 주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위에 타이틀도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오일 머니가 지금 뭐 수십억 달러가 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들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I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업들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하면 우리가 보통 오일머니라 그러죠.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죠. 이 지금 최근에 신흥 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쿠웨이트입니다. 뭐 영원한, 그리고 이제 카타르까지 이 4인방은요, 오일머니를 대표하는 사실 뭐 돈이 철철 넘치죠. 자, 그래서 이 오일 이 머니로 이 부유한 이 국가들이요, 사우디랄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자신들의 경제를 다이버시파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요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오일 경제권들은요, 이 경제의 핵심은 다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파서 팔아가지고 그 현금이 되면, 그 현금화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거거든요. 먹을 거 사오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월급도 주고 그러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화석 연료들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이제 세계 연구들을 참고한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전기차가 이제 빠르게 변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근데 사실 그 이 기업의 가치, 즉 기업의 그 소위 말해서 필라스피 철학 자체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잖아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지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언젠가는 탈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미친 듯이 소위 쓰고 있다라면, 특히 뭐 중국 같은 나라들, 또 인도가 부상하게 되면 뭐 이 오일 사실 뭐 쓰는 것들은 정말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팔아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바닥을 보일 텐데, 그 바닥이 오려면 뭐 20년, 30년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 그 2, 30년 안에 이 중동 국가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서바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이 주식에 투자했다라면, 지금은요 아예 기업을 거의 인수하듯이 막대한 자금으로 미국의 그 이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현재 이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냐? 이러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투자의 해지로, 즉 자신들의 어떤 그 나라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가 사우디자 국부 펀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 많이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루시드가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보통 2, 30만 불 들었는데 그 또 다른 마이너스가, 한 대 만드는데 2, 30만 불 마이너스가 나요. 만드는 족족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 버티고 있는, 사실 웬만한 게 버틸 수가 없죠. 근데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은 사우디 국부펀드인데 그렇습니다. 사우디는요 아예 루시드에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그 전기차의 어떤 흐름들을 본인들도 전기차 회사 소유국이라는 거죠. 루시드가 미국 회사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자금 뒤에서 이 흔들 수 있는 건요. 결국은 뭐 이 사우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 사우디가 자기들 나라에 루시드 자동차를 공급하라 막 그럴 정도로 본인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본인들도 전기차 회사, 본인들이 개발할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많이 해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경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루시드 그런 거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니까 지금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보면요, 지금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중동 오일머니가요, 지난 과거에 대비 몇 배가 올랐냐면, 지난 1년 전 대비요 뭐 무려 5배가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보면은 5배 이상 이 오일머니가 인공지능 회사들에게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MGX라고 하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죠. 이쪽에 이 펀드가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오픈 AI의 가장 큰 펀딩 있죠. 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도 가져오고 또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여기에 수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번다고요. 이 중동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름은 끝날 거니까 가능하면 기름을 계속 파내서 그 돈으로 지금 다른 데 투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더라도요, 중동 사람들이 똑똑 스마트한 거죠. 그냥 만약에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기름을 계속 팔아서 쉽게 돈 벌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돈 벌어 가지고 그냥 쉽게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0년 뒤에 기름 소비가 줄어들었다 막 이래 돼버리면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그림 보며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돈 벌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투자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경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중국 경제도 살펴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 경제가 점점 더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타이틀 보시는 것처럼요, China economy going through a slow, painful, grinding adjustment라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가 느리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정말 굉장히 그 뼈를 깎는 그런 어떤 조정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에 대해서요,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대감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요, 이 코넬 대학교 한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올해 하반기 있죠, second half of the year, 올 하반기의 경제에 대해서 flashing r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마이너스 성장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경제가 슬로우하고 페인풀하다는 게요,
건데요. 이게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요, 이 유럽도 관세로 들어가고 있죠. 뭐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왜 수출도 안 좋고 왜 자꾸 이게 잘 안 좋냐면요. 과거 경제 같았으면은 사실은 이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서구 경제나 뭐 이런 다른 국가에다 팔 수가 있었어요, 물건을. 근데 지금은요, 공장을 돌리더라도 이 서구 국가들이 안 사주려고 하죠. 가능하면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막 어렵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보통 본인들이 열심히 뭐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서구 국가들이 다 받아줬는데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거 안 해 이러거든요. 그리고 첨단 기술 안 줘 이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투명해지고 이게 이제 기대 심리 자체가 낮아지면요, 계속해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나오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직접 투자 자금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이런 지점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갖고 오는 결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 에너지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 나아가서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뭐 혁명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 테슬라 소위 그 에너지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자, 하와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하와이가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메가팩토리 보이시나요? 자, 이 삼각형으로 된 이 지역에 자, 이 메가팩토리 빼곡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번에 하와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하와이가요, successfully decommissions its last coal power plant라고 합니다. 자, 이 하와이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를요, 대체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걸 갈아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전소가 그 전기를 만들어낼 때요,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여러분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화력 발전소랄지 뭐 수력 발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천연 이런 소위 말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를 만드는데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 전기를 만들어낼 때 그것도 화석 연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이에 그동안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가 드디어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가운데에 바로 메가팩들 쫙 깔려 있죠. 이렇게 지금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즉 테슬라 메가팩을 설치하면서 바로 마지막 임무를 다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이 발전소를 대체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전 세상에 혁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와이는 어떤 곳입니까? 하와이는요, 이 큰 이런 공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이 공장을 돌리는 이 공장들이 없다 보니까 하와이 하늘은요, 매번 푸르고 매번 맑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염을 느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있어봐야 공장들 거의 수작업하는 그런 조그만 공장들, 즉 자연의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는 그런 초콜릿 공장들 있죠. 그건 뭐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연기가 뿜어내면서 없는데 하와이에 유일하게 그동안 그 오염을 배출하는 거라면 바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죠. 왜냐면 전기는 필요하니까요. 전기를 공급해야 하와이 여기 오아후 섬도 호놀룰루가 있는 이 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니까 오염도 배출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어떻게 이걸 대체할까 했는데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이 등장하면서 이게 대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가 싹 밀어버리고요. 지금 이렇게 이 대체가 된 거죠. 정말 여러분, 이건요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혁명이고 혁신이죠. 세상에 정말 오염을 만들어내는, 환경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을 완전히 갈아엎는 이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 이게 바로 Sustainable Energy,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목표죠. 우리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하와이의 테슬라 메가팩이 지금 어떤 규모로 또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와이를 돕고 있는지, 하와이 전기 공급을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번에 그 메가팩의 총 개수는요, 아래쪽에 사진에 보이는 이 메가팩 개수는 총 158개라고 합니다. 자, 핑크빛으로 위에 하이라이트 한 거죠. 자, 158개의 메가팩이 설치가 됐는데, 자, 185메가와트와 565메가와트 아워가 이 공급 이 캐파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규모는요 현재 그 오아후 섬입니다. 자, 이 호놀룰루가 있는 이 하와이에서 가장 중심 도시죠. 자, 호놀룰루가 있는 바로 이 오아후 섬의 그 전기 수요, 특히 이제 피크 타임 있죠. 이 아무래도 낮에 피크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하니까 한꺼번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이 대낮에, 자, 바로 그 피크 때에 사용되어지는 전기 수요의 무려 20%를 커버한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하죠. 이 메가팩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가장 수요가 높은 그 피크 타임의 20%의 에너지를 담당한다라고 하는군요. 이 전기 공급에 있어서, 전체 전기 공급에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현재 이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 재생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보통 태양광이나 그리고 또 풍력이죠. 그러니까 바람이나, 하와이도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이나 이 소위 이 태양도 좋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이 공급을 받아야지 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람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태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구름이 갑작스럽게 덮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거든요. 아주 안 불 때면 사실 그 재생 에너지가 생기고 만들어지는 게 이 끊겨버리잖아요. 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가령 한국도 뭐 며칠 동안 장마가 와서 이 태양광이 없어버리면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 플럭추에이트하다.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선호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바람 쪽이 발전이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일 바람이 부는 곳이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매일매일 햇빛이 쨍쨍 지는 곳이 아닌 이상은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이 바로 메가팩이죠. 테슬라의 이 에너지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가팩이, 자, 이러한 지금 공급에 있어서 불완전한 이 요소를 다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에 대표하는 대표자가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 공급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프레자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바람이랄지 태양을 통해서 하면 뭔가 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보면은 계속 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전한 것을 완전히 안정적으로 바꿔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이게 테슬라와 머스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배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배터리가 소위 메가팩 안에는요,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메가팩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 먼저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 바람 있죠, 풍력이 많이 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저장을 해두면 어떤 때 비가 오거나 해가 안 비치거나 바람이 안 불 때는 사실 에너지가 안 모아지잖아요. 근데 평소에 모아둔 걸 가지고 이걸 이제 피크 타임에 쓸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그 기존에 이제 뭐 발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 공급들이 사실은 왔을 때에 이 낮에는 많이 쓰지만 저녁에는 또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장시켜 놓는 거죠. 밤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다가 소위 말 테슬라 메가팩 저장해서 이걸 가지고 피크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팩이 주는 건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혁명적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수요는요,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도 공장을 짓는 이유가요. 지금 수요는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메가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요가 미친 수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요를 못 따라가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비전이 큽니다. 테슬라 입장에서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메리 바라, GM의 CEO죠. 메리 바라가 오늘 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또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회자가 이 GM, 즉 사실 GM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포드보다도 더 사이즈가 큰 상태죠. 근데 전기차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금 포드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자가요,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메리 바라에게. 지금 레거시 업체로서 충분히 빠르게 지금 따라잡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회자가 지금 뭐 Can you move fast enough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거시 업체로서 충분히 지금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고 따라잡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 이런 답변을 내놓은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문하니까 GM의 이 메리 바라가 뭘 얘기했냐면 좀 생뚱맞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Our workforce is quite young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 그들이 지금 우리 GM에 함께 했는데, 우리 회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they're going to change and lead in the move to electric vehic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전기차로 빨리 바뀌어지고 전기차 시대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리딩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회자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GM이 메리 바라가 뭐 인터뷰에 답은 했지만 정말로 구체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이 있고 충분히 가능한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진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을 때에 플러스를 낼 수 있느냐, 즉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아니,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가 유지되려면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전기차로 전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GM의 전기차를 안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정말로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이 테슬라와에 맞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우리 젊은이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젊은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소위 말해서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CEO와 함께 이 핵심 수뇌부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꾼들이, 기술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올까요? 이런 인터뷰를 왜 하냐면요, 독일의 레거시 기업들이 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폭스바겐이 위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레거시 업체들도 다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에게 인수당할 그런 위기까지 놓여지고 있죠. 정말 이거는요, 창피한 일인 거죠. 독일의 어마어마한 독일의 폭스바겐의 벨기에 공장이 니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중국 기업의 스타트업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벌써 독일 안에도 공장을 몇 개를 문을 닫는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이미 과거에 예견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것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년도, 21년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레거시 기업들이 망하는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지만, 이런 때가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레거시 기업들도 자신들이 팔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만들고 있는 것, 또 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전기차로 투자하면 금방 테슬라 따라잡는다 그랬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새롭게 기술을 전환한다? 그냥 똑같은 내연차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애니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는 보니까 내연차와 완전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가미돼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자율주행 가기도 전에 전기차부터 못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하나의 지금 사인이거든요. 망해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GM는 니네도 지금 대안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GM이나 포드 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가 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그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제일 좋다고 하는 아이오닉 5인가요? 그거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형편없는 가격으로 팔려요. 제가 이제 이 아는 이 딜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국이 코리안 딜러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거 뭐 지금 그 200달러, 매달 200달러인가요? 그거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이 빨리빨리 팔기 위해서 안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지금 막 팔리고 있는 게 돈을 막 벌면서 팔리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지금 재고 정리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연차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메리바라도 답이 있겠어요? 이 CEO에게 답이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이들이 혁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테슬라처럼 머스크처럼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이 제조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내연차 만드는 방식으로는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문제로. 자, 그래서 내연차의 종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굉장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교스TV였습니다.